2020년에 10월 43번부터 45번까지 의 고전 서사문학을 하겠습니다. 자, 서사문학은 소설은 고전이든 현대소설이든 어쨌거나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뭘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소. 공간이 변화되면 체크한다.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이 변화되면 체크한다. 공간은 공간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흔하거나 혹은 공간을 나누어서 작품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건은 시 공간에서 벌어지니까 시간과 장소를 체크하면서 읽게 되면 사건들이 단락처럼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문제를 낼 때 공간의 의미를 묻거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의 방식, 즉 순서대로 흐르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대표적으로 뭔 얘기를 하죠? 역순행적 구성과 순행적 구성, 이런 걸 따질 걸 대비해서 얘네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하고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인물을 잡는다 그랬죠? 인물을 잡은 다음에 체크해 놓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즉 소설을 읽는다는 건 뭘 얻는 거라 그랬어요? 인물의 성격을 찾아내는 거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찾으려면 인물의 중심을, 인물의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한다면 인물이 어디 있는지 인물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체크가 돼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따라간다 그랬죠. 뭐 하나 따라가다가 특이한 행동하면 체크. 됐죠? 그 다음에 내면을 체크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전 작품에서 이 내면이라고 하면 되게 흔한 감정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슬프다, 기쁘다. 그치? 누가 죽으면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누굴 만나면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오묘한 심리의 묘사가 고전 작품엔 흔하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는 그냥 평이한 심리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고 체크를 안 하는 상황이 언젠간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모든 내면의 가치관이든 심리든 다 체크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체크하면서 읽는 연습. 장소, 공간이 변하면 체크. 시간대가 변하면 며칠 전의 일이었다. 며칠 후,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변하면 체크. 그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인물 체크. 그 다음에 그 인물의 내면, 행동, 중요한 거 있으면 체크. 모든 걸 다 하면 그 지면이, 내가 연습하고 있는 지면이 되게 지저분해질지도 몰라. 하지만 초반에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자. 하다 보면 아, 요런 걸 잡으면 요게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는구나,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확인을 자꾸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다 보면 뻔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크를 안 하고 쭉쭉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뭐다? 수능장에 가서는 줄을 그때 많이 긋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먼저 20번. 윗글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리고 홍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 채씨는 반씨는, 문중 사람들은 위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하, 인물 정보를 묻고 있구나. 역시 첫 번째 문제는 인물 정보였고. 자, 두 번째 문제. 기역부터 미음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어요? 기역의 앞뒤 문맥을 살짝 살펴본 다음에 바로 선택지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것보단 본 다음에 바로 푸는 게 낫다, 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우리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정보의 기준에서 읽어주시면 되죠. 자, 현대 작품에 비해서 고전 작품은 장르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준다 그랬어. 보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뭐 일반 정보를 주는 보기하고 작품 정보를 주는 보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반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대 상황의 일반적인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문학 장르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일반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 작품 보기라는 건 제시된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정보는 뭐라 그랬어? 그 작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작품의 정보를 주는 보기는
그 작품에 분명히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A, B 요소가 있다. 그랬을 때 제시된 작품에는 A는 있는데 B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여기에 A, B 요소가 있었다. 그럼 작품에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찾지 못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전 작품은 이런 일반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나 혹은 그 장르상의 특징에 대한 보기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봅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은 가문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 질서를 중시하였고, 상식적인 얘기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단어는 장자. 장자가 뭐야? 큰아들. 됐죠? 큰아들. 됐지?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 질서.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지?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중시하였고,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집안의 큰 일을 결정할 때 문중에 공론과 예문을 따르도록 했다. 공론이라는 건 뭘까요? 공론과 예문이라 그랬는데, 공론이라는 건 공적인 주장들, 즉 대소사를 이야기할 때 집안에서 이거 이럽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A를 원하는데 그럼 A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문을 따른다 그랬어요. 예문을 따른다는 건 예법을 따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부터 예법에 의하면, 우리 관습에 의하면 이러하지 않았니? 요걸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장자의 부재시, 특히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죠? 장자가 없을 시에는, 부재시 없을 시에는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상을 행할 수 있다는 상례에는 이런 위계질서가 잘 나타난다 그랬어요. 특히 중요한 건 요걸 따르기는 하는데, 장자가 부재시, 큰아들이 없을 때는 장손, 그의 아들, 손자가 그 일을 대리해서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죠. 특히 상례라는 것은 제사,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런 그런 그 세리머니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자, 이 작품 정보 나왔습니다. 장자의 부재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누군가 죽은 거죠. 그래서 예법에 따라서 뭔가를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가권, 집안의 권력, 그렇죠? 집안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가권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이 작품 자체에 있는 사건, 갈등 요소는 뭐냐면 바로 가권이다라는 걸 준 거죠. 됐죠? 자, 일반적으로 장자가 없고 장손이 있을 때 당연히 상례는 누가 해야 된다? 이 아저씨가 대리해야 하는데, 오케이?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권의 다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정보, 첫 번째, 이 가권이라는 게 갈등의 핵심 요소라는 걸 일단은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상례에서 장자가 없을 때 장손이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배경을 준 것이죠. 됐죠? 이런 배경에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봅시다.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됐지? 그럼 갈등 요소하고 갈등 양상이 정확하게 드러났으니까 작품을 읽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고전 작품에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쓸모있는 일이지요. 그쵸? 현대소설에 비해서 고전소설이 등장인물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소설에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은 여러 인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살짝 옆에다가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고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빠르게. 자, 보세요. 명나라 양부인에게 인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 양부인이 등장했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위, 윤, 현숙한 반씨를 아내로 맞아 아들 흥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양부인이 있었고 그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위윤, 정리하는 거예요. 위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반씨.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긍정적 인물이야. 현숙한이라고 되어 있죠. 현숙한.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흥. 흥이 있고. 흥이냐? 흥 맞지?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흥. 위진의 아내 최 씨와 위준의 아내 맹 씨. 자, 위진. 그 다음에 위준. 위진, 위준. 여기에 누가 있다고? 최 씨하고 그 다음 맹 씨. 일반적으로 고전 작품에서는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성씨를 대고 누구씨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뭐 남녀 차별이에요. 어찌 보면 이건 남녀 차별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같이 이렇게 성과 이름을 같이 주는 경우가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첫 번째 알아낸 정보는 양부인이 있고 밑에 삼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 마누라가 요 부인이 괜찮은 부인이다라는 정보만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최 씨의 부친 최승상은 아닌데 위진의 아내 최 씨와 위준의 아내 맹 씨가 반 씨를 모해하자. 여기부터 봐야 되거든요. 반 씨를 모해하자. 어떻게 됐다고? 야네들이 어떻게 한다? 야를 사건이 나오네요. 모해하자. 모해라는 게 뭐죠? 모함했다. 그렇지? 저 언니가 아주 못된 짓 했어요 하고 모함했고, 자, 그러자 양부인이 최 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됐지? 모해해서 양부인이 올바른 판단을 한 거지. 이것들이 어디 현숙한 형님을 욕보이는 거야 이것들 하고 최 씨를 쫓아냈다. 얘가 삥 나가버린 거야. 최 씨가. 자,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면 최 씨 부친인 최승상은 이 사람의 아버지 최승상은 분노하여 위윤을 귀양 보내고 복수. 됐지? 위윤이가 어떻게 됐다? 여기는 귀양을 가게 되고. 그럼 정보가 정리가 되네요. 보기에. 그치? 이 아저씨가 누구야? 장자가, 그치? 장자가 위배를 가게 됐으니까 부재하게 되고, 이 아저씨가 누가 되는 거야? 장손이 되는 거지. 그럼 장손이 뭔가 중요한 일을 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귀양 보내고, 양부인은 최 씨를 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상례가 벌어지는 거지. 양부인 사망. 근데 여기서 유언했다. 얘를 들이지 말아라. 됐지? 이 관계가 잘 정리돼야 될 것 같네. 좀 복잡하네. 앞부분의 줄거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를 잘 정리해야 뒤에 스토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모양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잘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싹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양부인이 사망했으니까 여기에는 상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쵸? 그리고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장자가 없기 때문에 장손이 해야 되는데 이런 가권에 대해서, 집안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지. 누가 도전할지는 뻔하죠? 요 무리들이 도전을 하겠죠. 됐지? 그럼 갈등 양상이 완벽하게 예측이 됐어. 정리가 다 되는 거야. 자, 그럼 반씨가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여 혼절하니, 반씨 빨리 잡아야지. 어떤 사람? 현숙한 아내, 긍정적인 인물 반씨가 시체 무슨 시체? 양부인의 시체를 붙들고 사망하시니까 붙들고 통곡 혼절하니 당연한 거죠. 요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면 돼요. 흥이 대경하여, 대경 맨날 나오는 거라 그랬지. 이 친구들이 있었지. 대경이 친구들 누구였어? 대경, 대희, 그렇지? 대소, 삼형제 있어. 대경이, 대희, 대소. 그렇지? 대경이는 어떤 아이야? 대경이는 놀람. 그치? 대경 실색으로 많이 쓴다 그랬지? 대경 실색, 얼굴빛이 변한다. 대희, 크게 기뻐함. 대소는 뭐라 그래서 박장이하고 같이 쓰지. 박장이 대소. 크게 웃음. 그래서 심리를 나타낼 때 자주 쓰는 말. 크게 놀라서, 크게 기뻐하며, 크게 웃으면서. 이거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대경 놀라서 수족을 주무르며 누구? 반씨. 어머니가 기절하니까, 혼절 기절하니까. 약물을 들이오니 이윽고 진정하거는 흥이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모치는 진정하다 초상을 극진히 하소서. 진정하시고요. 지금 초상 상을 잘 치러야 돼요 어머니. 반씨 망극한 중에, 망극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망극도 심리를 드러내는 말이죠. 망극.
일반적으로 슬픔이 끝이 없다, 슬픔이 너무 크다라는 말로 쓰는 거고, 사극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거야. 뭐라고? 승은이 망극하시오. 그때는 임금이 뭔가 잘한 거잖아. 그래서 승은 임금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 커서, 너무 크다, 너무 커서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그때 쓴 거예요. 무슨 말겠지? 근데 보통 이렇게 슬픔의 상황에서 망극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슬픔이 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씨가 한없는 슬픔 속에 쌓여서 그 말을 옳게 여겨 치상할세, 상을 잘 치르려고 하는 거죠. 문중이 모여서 최 씨에게 부고를 알릴 것을 의논하니 두둔. 자, 핵심적인 갈등 나왔어요. 자, 핵심적인 갈등 뭐야? 분명히 뭐라 했어? 최 씨를 들이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잖아요. 최 씨가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최 씨에게 어머니가 죽었다는 걸 전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적 갈등 요소로 등장했어. 그렇다면 항상 갈등이란 건 뭐라 그랬어?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의 상태라 그랬지. 그러면 이 최 씨를 부르느냐 마느냐에 대해 양측이 갈려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렇지? 요 부분만 잘, 요 두 개, 보기 부분과 앞부분의 줄거리만 잘 읽는 것만을 가지고도 스토리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딱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편이 딱 갈리고 돼버렸죠? 자, 그렇게 갑니다. 자, 최 씨에게 부고를 알릴 것이 의논하니 위진이 왈. 먼저 누가? 위진. 위진 우리가 당연히 뭘 감잡은 거야? 이쪽이 어느 쪽? 가권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쪽. 됐지? 흥은 당연히 어느 쪽? 원래 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쪽. 됐죠? 자, 그런 모습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위진이 말, 최 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내 계시니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요. 알리자 쪽이지, 당연한 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근거야. 항상 고전에서는 현대 작품에 비해서 현대 작품은 대사가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심리나 상황을 쭉 묘사하는 게 굉장히 길게 나와, 서술자의 서술이. 그러다가 대사가 한두 개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고전 작품의 경우에는 서술자의 설명이 짧아. 오케이? 짧고 대사가 툭툭툭툭 계속 나온단 말이야. 거의 시나리오나 희곡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대사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주장하는 바, 그 대상에서 주장하는 바 핵심 뭐냐? 이거 딱 잡고. 그 다음 뭔다? 근거 정리라고 했어. 근거 정리. 내 말 이해하지? 근거 정리.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일단 주장은 뭔지 뻔해. 최 씨한테 알리자. 자기 아내잖아. 그치? 못된 짓 했지만 아내잖아. 근거 뭐라고 얘기했어?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으며 누구? 양부인이, 모친이 그냥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그랬을 뿐이다. 무슨 말겠지? 요 근거를 딱 정리하고 끝. 즉시 시비를 불러왈. 시비 모시는 종. 비복, 노복, 비나 복, 노, 복, 비 이런 것들 나오면 얘네들이 섞여서 나오면 그냥 종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종이 나와도 종의 심리 자체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심리나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읽으라 그랬고요. 어쨌거나 시비에 불러왈. 최 씨 집에 가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있기 전에 오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끊으리라. 뭔가 굉장히 강력한 무슨 멘트를 날리듯이 하고 있는데 빨리 오라 그래. 늦게 오면 그냥 혼낸다고 얘기해. 이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반대할 겨를 없이 뭔가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그건 아니대요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굵은 글씨로 돼 있고 요 대사 요거는 기역으로 밑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략으로 뚝 끊어져 버렸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풀어버리는 거야. 내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죠? 기억에 대해서. 과거 사건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며 자신이 하려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죠?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근거를 대서 주장하고 있잖아. 두 가지 근거를. 맞는 얘기지? 그럼 1번 선택이 선택지 지우고 다시는 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 부고를 전하다 상복이 있기 전에 오라 굵은 글씨 있었죠? 요거에 대한 건 1번 선택지 있죠? 위진이 최 씨에게 부고를 전하다 상복이 있기 전에 오라라고 한 것에서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 질서를 따라 상례를 치르려 했음 할 수 있건 뜨등 반대지? 분명히 얘는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빨리 오라고 말한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됐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전체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야. 이거 전체 스토리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그게 아니지. 왜? 이미 우린 전체 스토리를 보기를 통해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이미 다 꿰뚫고 있는 중이야. 거기다가 얘네들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끼워 넣고 있는 중이거든. 뭔 말이겠어? 그럼 확인되자마자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됐지? 이게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갑니다. 중약 이후 부분으로 가보죠. 자설은 뭔지 알죠? 자설 뭐였어요? 자설, 각설, 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이때 장면 전환하는 거죠. 장면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장소를 바꾸거나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싹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자, 위진 계속 나오고 있네요.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상중에 시비를 도두어. 시비. 자, 중요한 단어다. 시비.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 일단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어. 문학작품, 고전작품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거. 그치? 시시비비 이건 뭐야?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런 얘기지. 그치? 옳고 그름을, 옳고 옳지 않음을 가리는 걸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지. 야, 너 왜 나한테 시비야? 이렇게 쓰지. 뭔 말 알겠어? 너 왜 나한테 시비야? 그 얘기를 정확하게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 간단하게 하면 뭐야? 뭘 따져 이 새끼야? 이런 뜻이야. 뭔 말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 한 거야? 반씨는 이 아줌마. 됐어, 이 아줌마. 반씨는 어찌하여 상중인데 우리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시비를 도두어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을 뭘 그렇게 따져서 싸요? 이런 얘기지. 요란하게 하느냐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니 두 번 이르지 말라. 자, 핵심적 갈등 슬슬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자, 그러면 여기를 새롭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뭐가 나온 거냐면, 자, 위진 인물 잡고 뭐라고 얘기한 거야? 대사가 뭐야?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다 그랬어요. 즉 각권이 되는 거지. 각권이 나에게 있다. 핵심 갈등 우리가 예측했던 거, 각권이 나에게 있다. 형님 즉 장자가 없으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지? 이게 포인트 끝. 하고 노복을 재촉하여 보내니 흥이 죽은 양부인의 옆에 엎드려 통곡하더니 큰 소리로 왈떠든. 자, 누구 잡아야 돼? 흥. 자, 흥은 누군지 알죠? 우리가 장손이 따당 등장하여. 숙부는 주장이 되었을 따름. 숙부 삼촌 주장이 되었을 따름이거늘. 주장이라는 건 관리하는, 앞에 나서서 관리하는, 밑에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은 또 그런 사람. 따름이거늘 초상 만극 중에 벌써 할머니 유언을 저버리시니 두둥. 중요한 얘기 나왔지? 그렇죠? 삼촌 할머니의 유언 어디 갔어요? 이거 포인트 나왔고, 한갓 아내만 중히 여기사사. 아내가 누구야? 채씨. 저다지도 노하시니 소질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죠. 그쵸? 여자가 자기 얘기할 때 소녀, 그치? 소첩, 아들 소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질은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됐지? 소질이 조카인 제가 알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따단. 자, 이 근거 나왔다. 뭐? 공론이 여차한데. 공론이 자기 편이라는 얘기지. 됐지? 가족들이 지금 모두 유언을 따르자고 하는 쪽인데 삼촌 왜 그래? 이렇게 넘어간 거지. 자, 유언을 저버리니 문중의 뜻에 맞지도 아니하고 소질의 마음에도 불과하다. 자, 다음 내 마음. 됐지? 각권 내가 가질 거야 그랬더니 흥이 no 한 거지. 됐어? 그러면서 근거를 세 가지로 된 거야. 유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친척들의 공론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 사람들의 의견이 이러하잖아요. 그리고 장손인 내 마음에도 별로 안 들어요. 끝. 이렇게 된 것이. 돼서 정리됐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씨가 꾸짖어 왈. 반씨. 자, 반씨 등장. 반씨 등장. 자, 어머니 등장합니다. 현숙한 아주머니. 꾸짖어 왈.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의 어른을 시비하느냐. 자, 뭐야? 핵심. 네? 핵심 뭐야? 넌 꼬맹이. 요거지 뭐. 너는 꼬맹이 아니냐.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러니. 요거지. 됐지. 지금 내가 뭘 정리하는지 알겠지? 대사에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번 그것만 잘하시면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자, 반씩 꾸짖어서 이 쪼꾸미가, 그 다음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위진 다시. 분명 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듣고 내 말이 여차여차 하거든 너는 대답을 이리이리 한 것이 아니더냐. 너에게 기걸한 사람은 극한 요물이라. 너 혼자의 말이라면 어찌 이러하리요. 내 비록 유약하나 내 말대로 시행할까 보냐. 자, 위진. 다시 위진 등장해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되니? 위진의 포인트. 아? 위진의 포인트 뭐야? 위진의 포인트 뭐야? 분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옛날 말투잖아, 옛날 말투. 집에서 아버지 놔두고 삼촌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말 잘 못 알아들어. 뭔 말이겠어? 고전 작품이 어려운 것도 현대 작품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말투거나 옛날 단어들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삼촌한테 삼촌 난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응? 숙부 소질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낯설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뭘 찾아야 된다? 아는 말을 찾는 거야. 무슨 말겠지? 그리고 옛날 고전에는 반복된다 그랬잖아. 어떤 말들이. 그치? 그럼 여기에 핵심적 말이 뭐였어? 분명 너의 말이 아니다. 누구의 부탁을 듣고. 여기까지는 거의 현대어는 같잖아. 무슨 말겠어? 그러면 위진이 말한 것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의 사주냐? 누구 부탁이니? 누가 너한테 이거 시켰어? 이 얘기지. 됐어? 그러면서 넌 부탁 들어서 한 거니까 나는 따를 수 없다. 계속해서 핵심적인 주장은 위진은 내가 할 거야. 내가 각본을 질 거야. 흥은 뭐야? 안 돼요. 그건 법도에 어긋나요. 무슨 말겠지? 반씨는 뭐야? 도와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꼬맹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고 있는 중. 됐지? 갈등 양상이 다 정리된 거야. 누구 부탁이니? 하니 모든 친척이 칭찬 불이하더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모든 친척들이 집단 인물도 인물이라 정리하라 그랬죠? 친척들이 칭찬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칭찬하더라. 칭찬하다라는 얘기는 옳다고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지. 맞다 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이쪽 편이 갑자기 됐었나 봐. 그랬더니 흥이 숙부의 불축한 심사를 듣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 상중의 시비를 도두어 형님이 아니 계셔 내가 주장할 것이니. 이 부분이 있었죠? 굵은 글씨잖아요. 그거 바로 해결합시다. 자, 위진이 노하면서 말했었던 거. 상중의 시비를 돋운다며 형님이 아니 계셔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위진이 각권을 차지하는데 반씨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맞지? 그건 각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멘트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반씨에게 왜 시비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 역시 맞는 얘기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송. 자, 흥이 숙부의 불측한 심사를 듣고 크게 소리하여 왈. 이번에 흥이 다시 대사가 나오면서 니은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아까 소질이 사련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 하시니. 자, 뭐라고? 누구 부탁. 요거 받은 거지. 이렇게 하셨어요. 자, 누구 부탁이라고 하셨어요. 말씀 옳사오면 따를 것이요 비록 어른이 말해도 부당하오면 따를 이유가 없으니. 무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러니. 그런데 이 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누가 시켰다고요? 어른이 시키더라도 옳으면 저는 따르고요.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지? 내 판단이다 이 얘기지. 내 판단대로 하는 건데 뭘 말이 많아 삼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지? 요거 잡았고, 할머니의 상사를 당하였어도 부친이 삼천리 밖에 계셔서 상변을 알지 못하시고 부친은 이미 유배 가셔가지고 이 일을 몰라요. 발상도 못하오니 비록 안이 계시나 장자 장손의 발상함은 예문의 당당하옵건을 두둔 장자 장손이 발상함 즉 장손.
장손이 발상함은 예를 치르는 것은 예문의 옳음. 아까 근거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 공론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예문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보기에 있었죠. 야가 뭐라 그랬어? 공론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뭐야? 예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 근거를 대고 있는 거지. 당시의 일반적 근거. 자, 여기 장자장손의 발상함은 예문에, 여기도 굵은 글씨가 있어요.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하시나이까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 됐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 받은 거야. 야, 너 누구 부탁받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 판단에 옳고 그름을 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 다음 뭐야? 예문에 의하면 장손이 발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친척들이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포인트가 된 거지. 됐지? 그럼 이제 또 우리는 두 개의 선택지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포인트가 뭐야? 내 판단 따를 뿐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다른 사람의 권위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의 권위를 따른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얘기는 하고 있었으니까 반대죠? 또 답 찾았어요. 지금 우리는 중간 가기도 전에 이미 두 개의 문제의 정답을 찾은 거예요. 뭔지 알지? 이해됐지? 정답 다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갑니다. 위진 형제와 이젠 형제가 붙었어요. 위진과 그 형제가 두 명 있었지, 동생들. 위진 형제가 말하기를, 형님이 디귿 나왔다 이것도 문제 풀어야지. 디귿 나왔다 문제 풀어야지. 자,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지 못하였으나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 예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 예문이 이상하다는 말이 없으니 뭐 그거 같아요. 불가하니라 안 돼 이런 얘기지. 여기 뭐야? 가장 큰 거는 조그만 아이, 꼬맹이. 이게 가장 큰 근거. 됐죠? 그 앞에는 형님이 죽지 않았고 부고를 알리지 못했다. 형님이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고를 알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장자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알리지 못한 거다. 근데 넌 꼬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생들이 우리가 여기서 각본을 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바로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귿. 두 번째 문제의 3번 선택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상황 설명이 뭐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무시하는, 그치? 이 조그만 새끼가 무시했지. 됐지? 완벽하지? 자, 그래서 3번 맞구나. 뻑 지우시고. 자, 다음. 자, 모든 사람이 이때 뜨든. 자, 모든 사람. 여기 친척들 있었죠? 여기 또 떼거지 인물.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 잡고. 흥이 비록 어리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이거니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바삐 대상하라. 그랬어요. 뭐야? 흥편. 흥이 옳다. 흥의 편을 들어줬죠. 그쵸? 그 근거는 야, 애가 이치 딱 맞는 말했잖아. 꼬맹이라고 무시하지 마. 이 얘기지. 됐죠? 자, 요게 바로 이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공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 됐지? 공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위진 형제가 큰 소리로 노하여 어찌 어린아이 말로 계속 요거야. 꼬맹이잖아요. 상중대사를 그릇되게 하려 우리 예문대로 하리니 어찌 장자를 두고 대상하려. 뭘 주장하는 거야? 장자가 안 죽었는데 무슨 말겠어? 장자가 안 죽었는데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일시에 피신하니 그래놓고 가버리는 거야. 문징이 상의하여 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새끼도 가버린다. 상인이 이제 우리를 피하니 더 있어 무엇하리요. 상을 담당해야 되는 형제들이 가버리니 우리가 여기 있어서 뭐해? 하고 상복 입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기가하니 흥이 만극하여 실성통곡 왈. 자, 그리고 이들은 떠나버림. 됐지?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도망가버린 거야. 뭐라 그랬어? 피신하니. 얘네들이 피신 도망가버렸어. 그랬더니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쯤 가서 또 하나 해결합시다. 니은 뒤에 있었던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요거 해결합시다. 니은 뒤에 있었던 거 3번이에요. 세 번째 문제의 3번 선택지. 흥이 예문을 근거로 장자 장손의 발상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문중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흥이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각본을 지키려고 했음. 됐죠?
됐지? 이쯤 되면 그냥 술술 풀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나옵니다. 망극하여 리을 흥이 말합니다. 우리 집의 가세는 어찌 남과 다른고 숙부가 불의를 행하여 문중이 따로따로 흩어지니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요. 자, 그래서 흥의 얘기. 이번에 또 리을 부분 확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숙부가 불의하다. 숙부가 불의하니 망했어요. 이런 얘기죠. 숙부가 불의해서 아름답지 않구나. 마치기 전에 채씨가 이르러 새로운 인물 등장. 채씨 부인의 영위에 곡하고 반씨를 보며 왈. 자, 새로운 인물 등장했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일단 리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을 해결. 상대방의 행동에 평가하여 뭐라 그랬어? 불의하다. 바로 평가죠. 됐지? 평가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맞죠? 됐지? 자, 4번 지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새로운 인물 등장. 새로운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바쁘게 빨리 오라고 했더니만 누가 등장했어? 가장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채씨가 등장을 하죠. 채씨 등장. 채씨, 얘는 뭐라고 또 씨부리나 봅시다. 채씨가 등장해서 부인의 영위에 곡하고 반씨를 보면서 말하기를 반씨에게 말합니다. 채씨가 누구에게? 반씨. 이건 부정적 인물, 여기 긍정적 인물 나왔죠. 반씨에게 말합니다. 나는 시댁에 득자여 본가에 있기로 존곱게 통신을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오. 뭐 통신? 뭔 소리야? 말 그대로 통신 생각하면 돼. 난 쫓겨나가지고요.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대 누구? 반씨. 형님께서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어찌 존고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지하셨느니요? 뭔 소리야? 존고의 뒤를 따르지 않고 부지하였느냐? 뭔 말이죠 이게? 왜 함께 죽지 않았냐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자, 의로운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목숨을 끊어야지 어찌 살아있어 형님은. 이런 얘기한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사이에 우애가 지극하여 저 나를 기다렸다 죽으려 하였느냐? 비꼬는 거지. 그동안에 왜 나하고 우애가 좋아졌어요? 나 보고 죽으려고 기다렸어요? 이런 얘기죠. 지금 참소와 아첨을 존곱게 고하리꼬. 자, 됐죠? 지금도 참소와 아첨을 존곱게 고하리꼬. 존고는 여기서 계속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존고는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나에 대한 참소, 나 모함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아첨해가지고 나 또 쫓아낼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잖아.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적반하장. 자, 하고 욕설이 무수하니 반씨가 분함을 겨우 참아 다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자, 포인트는 뭐야? 어찌 왜 죽지 않았니? 요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겠어? 시어머니 죽었으면 네가 죽어야지. 정제를 지키는 며느리라면 요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반씨는 분하겠죠. 대답하지 않고 있었어요. 채씨가 흥을 끄지저 왈. 다시 이번엔 뭐예요? 채씨가 이번에는 누구를 흥을 꾸짖습니다. 자, 흥에게 말하는 거죠. 자, 흥을 꾸짖어 왈. 너는 황구소 알아. 황구소가 밑에 있죠? 철없이 미숙한 사람은 낫죠. 넌 꼬맹이라. 계속 이들의 주장은 뭐야? 얘한테 어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죠. 무슨 일을 아는 척하고 우리 원수로 지목하니 내 그러면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흥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는 어린애인 척하면서 어린애인데 다 아는 척하면서 우리를 원수를 지목하여 우리를 원수로 삼아서 즉 각권을 지려고 하니 이렇게 물은 거지.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서 너 각권을 원하지. 요 멘트였죠. 됐죠? 자, 그래놓고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요게 그 얘기고 흥이 대답치 아니할 뿐더러 장래 일을 당하니 부인을 선산에 앉아하고 집안을 정리할세. 일이 좀 진척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각권을 네가 다 가지려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의 네 번째 선택지. 채씨가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고 흥을 꾸짖는 것에서 각권을 차지하려는 채씨의 욕망이 흥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알 수 있군. 간단하죠? 됐죠? 각권 차지. 핵심적 갈등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또 굵은 글씨 나왔네. 자, 집안의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니 각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채씨와 맹씨에게
모든 권력이 돌아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두 사람이 주야로 남편을 미혹하게 하여, 중요한 단어 나왔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미혹.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이 왜 흐려지냐면 무엇에 빠져서. 무슨 말 알겠어? 무슨 말 알겠어? 나 그 오빠를 만나서 그 여친을 만나가지고 미혹되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야?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리멍덩해진 상태를 미혹되다 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혹하게 하여 사리분별 못하게 만든 거야. 꼬셔가지고 반씨 모자를 100가지로 모해하니 반씨가 흥을 불러 왈. 자, 이번엔 뭐예요? 반씨가 긍정적인 인물 잡고 흥에게 말하기를. 자, 흥 아들에게 말하기를. 장손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 집안 형세가 모두 최 씨와 맹 씨에게 돌아갔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자, 5번 선택지예요. 집안의 형세가 모두 최 씨와 맹 씨에게 돌아가고 반씨 모자가 산중으로 들어간 것. 이거 뒤에 나온 얘기고 이건. 각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권이 위진 쪽으로 기우게 되었음. 맞네. 됐지? 이미 첫 번째 선택지에서 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답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이제 마지막 선택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음만. 자, 반씨가 흥에게 말한 거.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를 면치 못할지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자, 뭐예요? 대사 뭐 하자? 피하자. 화를 면할 수 없는 상태이니. 됐지? 왜냐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우리 피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묘소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고 난 후 산중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비창히 하지 않을 리가 없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 산중으로 장소 이동. 산중으로 이동.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다? 주변 사람들은 비창,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 사람들은 모두 슬프게 생각해왔다. 됐지? 이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 미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수라는 것은 이건 포이즌. 그치? 독. 그 다음에 이건 손이지. 그치? 독의 손. 즉,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해결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우린 독수에 들었으니 피하자.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끝났어요. 자, 지금 내가 기회 스토리를 모두 정리하면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보자마자 해결. 그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야. 보기의 핵심을 잘 정리했고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정리했더니 핵심적인 갈등 양상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인물의 양편이 되게 명확해졌단 말이야. 갈등 요소는 가권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장자 장손 측과 그 다음에 차자 이후 형제 쪽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딱 떨어진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큰 틀을 잡은 상태이니까 중간중간에 대사, 굵은 글씨, 밑줄 친, 기억, 니은 이것들을 바로바로 푸는데 더 편리하게, 더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지? 자, 요거를 잘 정리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됐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내용일치 한번 봅시다. 자, 흥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최 씨에게 부고를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선택지가 흥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근거 두 가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녀석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이 녀석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죠. 됐지? 보기에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알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문중 사람들의 의견, 문중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론이 되는 것이죠. 됐죠? 요것을 들어서 부고를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앞부분에 있었죠. 됐지? 그 유언까지 얘기하면서 유언에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했으니까 요거 맞는 선택지. 두 번째.
최 씨는 자신을 본가로 보낸 양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랬는데 최 씨 대사 몇 번 없었죠? 그렇죠? 후반부에 있었고 최 씨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통신을 하지 못해서 부끄부끄 이 얘기 있었지. 통신 못해 부끄부끄. 됐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사죄할 가능성은 없죠. 틀렸고 세 번째 선택지로 넘어갑니다. 반 씨는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위진을 질척했다 그랬죠? 자, 반 씨가 위진을 질책 시비를 건단 말은 있었죠. 어떻게 했는지는 중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위진이 어찌 시비요 이런 말은 하긴 했어. 됐지? 그런데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남편 부고,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고 말고에 대한 갈등 양상은 없었지. 이건 갈등 양상이 아니야. 갈등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뭐였지? 바로 최 씨를 불러오느냐 마느냐 요거 하나.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 가권을 누가 지느냐 마느냐 요거였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 이거 틀렸고 네 번째 선택지. 문중 사람들은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가 아니라 문중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진 쪽에 가는 듯 했다가 야 흥이 잘하고 있네 해서 도와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다음에 위진 야네들이 휙 나가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친척들이 에이야 여기 저 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으니 뭐 어떻게 해? 우리 가자 하고 쌍 가버리는 걸로 나왔지. 따서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위진은 위윤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랬어요. 위윤의 뜻에 따라 위윤은 뭐야? 장손이잖아. 아니 장자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섯 번째 선택지 위윤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근거가 아니지. 위윤에 의해 위진이 뭔가 결정하고 주장하지 않았죠. 그럼 이런 선택지는 결국 뭘 물으려고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하는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는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어? 내 말 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역시 갈등 양상에서 얘네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대강 알아먹었지요? 현대소설에 비해서 고전소설이 훨씬 쉬워요. 갈피만 딱 잡으면 매번 갈등 양상도 되게 비슷하고 나왔던 단어들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요 단어는 주의해라, 요 단어는 자주 나온다라는 것만 잘 주의해 두시면 고전소설이 현대소설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됐어? 응.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질문 할게요.